이 차가 제가 받았을 때 누적 주행거리는 11km예요. 완전 새 차죠. 그래서 제가 반납할 때까지의 연비를 보기 위해서 이 누적 정보 그거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된 작년 가을에 출시된 경차 SUV 캐스퍼 있잖아요. 그 차의 벤입니다. 제가 캐스퍼의 1.0 터보는 작년에 여러가지 상황에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본 이 벤은 제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1.0 자연흡기 엔진 모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는 4단 자동 변속기인 것은 동일하고 엔진이 자연흡기여 가지고 출력은 76마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캐스퍼의 가격표를 보면 벤 모델은 캐스퍼의 일반 모델들과는 달리 트림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캐스퍼에서 제일 낮은 트림에 해당되는 스마트 트림 한 가지만 있고요, 거기에는 3가지 옵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베이직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요 하이패스가 들어간 데이 앤 나잇 룸미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 감광 미러가 아니고 이렇게 레버로 하는, 네, 대신에 하이패스는 내장되어 있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이 이제 가죽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선까지 들어가는, 네, 그게 이제 베이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시트 패키지를 하면, 네, 인조 가죽으로, 얘는 이제 앞좌석만 있죠. 뒤에는 짐칸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시트가 인조 가죽이 되고, 그 다음에 시트 운전석에만 이제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스퍼 액티브 1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1.0 터보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양 기준의 가격은 1,468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무기는 아무래도 경제성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이죠. 네, 그래서 제일 아래 트림만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봤던 1.0 터보는 최고 트림에 옵션이 다 들어간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니까는 극과 극으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키부터 이제 스마트 키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없고, 이 로터리식의 매뉴얼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이렇게, 네, 메모리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총 12, 각 FM, AM 별로 12개까지, 네, 주파수 저장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이 차에는 스피커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 스피커가 아니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차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이미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을 막아주거나 가운데로 똑바로 가거나 하는 게 기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이 자전거 탑승자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 차는 주로 누비게 될 무대가 시내, 골목, 좁은 길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안전상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때 리뷰와는 다르게 오늘은 주로 막히는 도심 위주에서만 이 차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주로 주행할 환경이 그런 막히는 시내일 거고요, 또 좁은 골목일 거고, 그리고 운전자도 그런 곳에서의 주행이 일상이시겠죠. 업무상으로 이 차를 활용을 하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오늘 리뷰는, 그래서 어떤 좀 속도는 좀 많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청하시다가 잠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켰고요.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만 켜는 거고, 길게 누르면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다리꼴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보통 60km 이상에서 작동을 하죠. 근데 그런 사양들을 많이 덜어냈지만 승용 캐스퍼가 갖고 있던 그런 실내 마감은 얘도 공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용차니까 뭐 흡음재도 다 걷어냈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행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특히 정숙성, 이런 면에서 기존에 제가 타봤던 승용 캐스퍼와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흐름을 따라서 주행을 할 때에는요, 부족함 없는 그런 힘을 보입니다. 이 차의 적재 용량을 보니까 300kg으로 돼 있던데, 물론 그게 짐이 더해진다면 차의 반응성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특히 이렇게 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차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 혼자 이렇게 타고 갈 때에는, 근데 승용 캐스퍼 1.0 터보도 그랬었는데요, 얘도 낮은 RPM에서 속도를 올려갈 때 이 차에서 조금씩의 떨림이 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변속기를 일찍 그 클러치 록을 시킨 상태에서 힘이 적은 차로 차를 이제 부하를 끌어올리다 보니 그렇게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촬영을 할 때마다 그 실내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꼭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왜냐면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근데 이 차는 리모컨을 쓰기는 제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다 이렇게 운전 중에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유튜버 친화적인 차네요. 근데 이렇게 가속이 좀 더디다고 생각할 때 가속 페달에 조금만 깊이를 더하면 곧바로 기어를 낮추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초월 가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주행이 지금 몇 단인지 모르지만 요 뒤에서 L로 내리면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죠. 아까 4단이었나 보군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또 바로 또 한 번 더 뒤로 했다가 L로 내리면, 그럼 연속해서 기어를 낮출 수 있는 것도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단만 낮출 때는 4단에서 3단으로 낮출 때는 L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2단으로 낮출 때는 바로 뒤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2단으로 커브하기에는 좀 속도가 높아서 그런지 그게 작동하지 않네요. 그리고 베이스가 경차 SUV인 벤을 타고 다니니까요, 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시트 높이가 높아서 이 주변에서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 트인 시야가 좀 좋다는 거죠. 기어를 되게 빨리빨리 높이네요. 그래서 최대한 주행 중에 RPM을 낮게 사용하려고 하네요. 평소에는. 이 차는 아무래도 상용 목적으로 많이들 이제 타실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막히는 상황이 이 차에게는 일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 위주로 타시게 되겠죠, 주로.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히는 상황에서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일 때에는요, 요 3기통 엔진의 떨림이 요 스티어링과 그 다음에 이 시트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페달 쪽에서는 전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차는 경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요즘 나오는 많은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서 출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안에 시계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 차는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이 차는 출고 직후의 차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시계를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되는 점이 좀 예전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 향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눌러가지고 튠 노브를 사용하래요.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10시 44분이니까 45분으로 할게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퍼 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외관에서 보이는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캐스퍼와 외관상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유리에 썬팅까지 하면요, 물론 뒷도어와 이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트렁크에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봉이 있는데요, 보호봉이 있는데, 그거가 추가된 거 외에는 외관상에서 얘는 좀 깡통차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소형 벤이 필요하긴 하지만 별로 일상과 업무용의 그런 구분선을 쉽게 넘나드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